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삼촌이에요. 미국 장편 동화 우정의 거미줄 제5장 새 친구 거미 샬로트. 밤은 무척 긴 것 같습니다. 윌버의 위장은 텅 비었지만 마음은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은 비어 있고 마음은 꽉 차 있을 때는 언제나 잠들기가 어려운 법이죠. 이날 밤 윌버는 12번도 더 잠에서 깨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들여다보고 귀를 기울이며 몇 시나 되었는지 알아내려고 하였습니다. 한밤중에도 보통 무언가가 움직이는 기운이 있게 마련이라 흑간하니 쥐 죽은 듯 조용할 때는 절대로 없거든요. 첫잠에서 깨자 템플턴이 쌀 뒤줄을 갉아 구멍을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빨로 나무를 긁어대는 소리가 꽤나 시끄럽습니다. 저놈의 미추광이 쥐, 도대체 왜 밤새도록 자지 않고 뒤로 갉아 사람들의 재산을 망가뜨려야만 한다지? 다른 순한 동물들처럼 잠이나 잘 것이지. 윌버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듭니다. 두 번째로 깨었을 때는 제 자리에서 돌면서 꼬르륵 거리는 거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시나 되었을까요? 윌버가 거위에게 소곤소곤 물었습니다. 아마 11시 반쯤 되었을 거야. 그런데 왜 자지 않고 그래, 윌버? 마음이 너무도 벅차서요. 그래? 그건 내 알 바 아니군. 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지만 꽁무니 아래에는 퍽이나 뭐가 많지. 8개나 되는 알 위에 올라앉아서 잠을 청해본 적 있어? 아니요. 하지만 대단히 불편할 것 같아요. 알이 깨는 데는 얼마나 걸리죠? 대략 30일? 모두 셈해서. 그렇지만 약간씩은 속임수도 쓰곤 해. 따뜻한 오후에는 집을 덮어놓고 나가서 좀 걷기도 하거든. 율버는 하품을 하며 다시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지금은 자려무나 내일 아침에 나를 볼 수 있을 테니. 해가 뜨기 30분쯤 전에 율버는 잠이 깨어 귀를 기울입니다. 헛간안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양들은 가만히 누워있고 거위도 조용합니다. 머리 위에서도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걸 보니 암소도 말도 아직 잠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지붕 꼭대기에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며 끓는 가벼운 소리뿐입니다. 윌버는 이맘때쯤에 헛간을 사랑하였습니다. 고요하고 조용히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이젠 날이 새려나 보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하나씩 둘씩 별들이 사라져갑니다. 윌버는 약간 떨어져 있는 거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위는 머리를 날개 속에 파묻고 앉아 있습니다. 양들과 새끼들도 보입니다. 이윽고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아, 마침내 아름다운 날이 시작되었구나. 오늘 나는 친구를 얻게 된다. 기쁜 마음으로 사방을 살펴봅니다. 우리 안을 샅샅이 찾아봅니다. 창문턱과 천장까지 올려다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라고는 없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소리내어 불러보기로 하였습니다. 새벽에 이 아름다운 감격을 깨뜨리고 싶진 않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새 친구를 찾기 위해선 어쩔 도리가 없군요. 율버는 목청을 가다듬고 불러봅니다. 여보세요? 그러고 나서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젯밤 잘 무렵에 내게 말을 걸어왔던 분 계시면 나와주세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여 봅니다. 모든 동물들이 고개를 들어 윌버를 쳐다보는군요. 윌버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알 수 없는 그 친구와 꼭 얘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붙인 터라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어젯밤 내게 말을 걸어온 분 안 계십니까? 제 친구라면 어디에 있는지 제발 말해주세요. 양들이 불쾌히 여기며 서로서로 바라봅니다. 엉뚱한 짓은 그만두지 윌버. 제일 나이든 할머니 양이 말했습니다. 만약 이곳에 자네의 새 친구가 있다면 지금 자네는 친구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는 걸세. 그리고 우정을 금가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언지 자네 아는가? 바로 아침 일찍 친구를 불러 깨우는 것이라네. 자네 친구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지 않는지 어떻게 알고 새벽부터 이 소나린가? 윌버는 기어들어가는 듯한 소리로 사과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힐 뜻은 없었어요. 윌버는 다소곳이 풀더미에 엎드려 문 쪽을 바라봅니다. 윌버는 모르고 있지만 그 새 친구는 아주 가까이에 있답니다. 할머니 양이 말한 것처럼 아직 잠에서 깨어나질 않은 것이죠. 얼마 후 러디가 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윌버는 달려나가 단순에 모두 먹어치우고 두통을 했습니다. 양들은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고 아빠 거위도 풀을 뜯으며 뒤뚱뒤뚱 뒤따릅니다. 윌버가 아침 휴식을 위해 자리를 잡자 어젯밤에 그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넷! 윌버가 벌떡 일어서서 외칩니다. 뭐라고? 경넷!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친구, 어디 있는 거예요? 제발, 어디 있는지 말 좀 해요. 그리고 경례가 무엇인가요? 윌버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인사야. 내가 경례라고 하는 것은 안녕 대신 특별히 정한 인사 말이야. 실은 좀 안 어울릴 때도 많지만,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출입문 구석 위를 올려다보렴. 여기 있잖아. 보여? 내가 손을 흔들고 있지? 드디어 윌버는 그토록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던 장본인을 보았습니다. 출입구 위 구석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그 거미줄 맨 위에 고개를 숙이고 내려다보고 있는 큰 잿빛 거미였습니다. 꼭 알사탕만한 크기입니다. 8개의 다리 중 하나를 윌버를 향하여 정답게 흔들고 있지 않겠어요? 거미는 이제 내가 보여? 하고 물었습니다. 아 그래 보여. 보이고 말고. 안녕? 잘 있었니? 잘 잤니?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구나. 내 이름은 뭐니? 이름을 물어도 되겠지? 내 이름은 샬롯이야. 샬롯트. 성은? 윌버는 열심히 묻습니다. 샬롯 A. 캐버리카. 하지만 그냥 샬롯트라고만 불러줘. 넌 참 아름답구나. 그래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거미들은 모두가 잘생겼지 뭐. 나는 어떤 거미들처럼 반짝거리진 않아도 괜찮은 편이야. 윌버, 나도 내가 나를 보듯 너를 똑똑히 봤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못하니? 난 여기 가만히 있는데. 그래, 그런데 나는 근시야. 눈이 나빠서 편할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많단다. 예, 내가 이 파리를 꼼짝 못하게 싸감을 테니 봐. 마침 그때 윌버의 죽은 근처를 기어다니던 파리 한 마리가 날아오르다 샬롯의 끈적끈적한 거미줄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파리는 날개를 파닥거리며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우선 이렇게 내려간다. 샬롯은 이렇게 말하고 파리가 있는 쪽으로 머리를 대고 뛰어내렸습니다. 떨어질 때 가느다란 명줄실 같은 것이 거미 뒷꽁무니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 다음 싸서 덮어버린다. 거미는 파리를 움켜잡고 거미줄을 뽑아내어 감고 또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싸버렸습니다. 윌버는 겁을 먹고 지켜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믿어지지가 않았으며 파리를 싫어는 하지만 가엾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봐, 이제 편하도록 때려 눕힌다. 샬롯은 이렇게 말하고 파리를 꽉 깨물었습니다. 이젠 아무 느낌도 없을 거야. 내겐 근사한 아침거리가 되지. 파리를 먹는다고? 윌버가 훔칫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론 파리, 딱정벌레, 메뚜기, 풍뎅이, 나방, 나비, 바퀴벌레, 모기, 하루살이, 귀뚜라미, 장민거미, 진해, 하여간 거미줄에 걸려드는 것은 모두 먹는단다.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응, 그래야겠지. 맛이 좋아? 그럼 맛있고 말고. 그렇지만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고 들이마신단다. 피를 마시는 거야. 나는 피를 좋아하거든. 이렇게 말하는 샬롯의 목소리는 아주 가늘면서 고왔습니다. 그런 말은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니까. 윌버가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왜? 사실인걸. 말은 솔직하게 해야지. 나도 파리나 벌레를 먹는다는 게 썩 기분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먹고 살도록 태어난 걸 어떡하니. 거미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있는 것을 잡아야 하니 덫을 놓을 수밖에 없어. 나는 거미줄을 쳐서 파리며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어야 살 수 있어. 나의 엄마도 그랬고 엄마의 엄마도 그래온걸. 우리 거미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왔단다. 수천 년 동안 벌레를 잡으려고 덫을 쳐왔단다. 정말로 처참한 유산이구나.
윌버가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간신히 얻은 새 친구가 그토록 피해 굶주린 존재라니 윌버는 슬퍼졌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렇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 최초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미가 어떻게 해서 거미줄을 치는 기막힌 생각을 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영리한 거미였나봐. 그때부터 우리 거미들은 모두가 같은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야. 이 세상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못할 일도 아니니까. 잔인하잖아. 윌버가 말했지만 윌버로서는 주제넘게 그 문제를 꼬투리 잡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글쎄, 너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샬롯의 말입니다. 내게는 늘 주인이 먹을 것은 날라다 주지만 나를 먹여주는 이는 아무도 없어. 나는 내 힘만으로 살아가야 한단다. 내 눈치껏 살아야 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영리하고 날카로워야 해. 궁리도 해야 하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잡고 걸리는 것은 건져야 해. 그런데 나한테 걸리는 것이 파리일 때도 있고 다른 곤충일 때도 있는 거야. 샬롯은 다리 하나를 까딱거리며 계속합니다. 내가 만약 벌레를 잡아먹지 않는다면 벌레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거나 망쳐버릴 거라는 사실을 넌 알고 있니? 정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돼. 그러고 보니 내 거미줄은 정말 훌륭한 것이로구나. 윌버는 감탄하였습니다.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거위가 혼잣말로 꼬르륵 거립니다. 윌버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군. 정말 순진한 대지야. 성탄절 무렵에 저에게 무슨 일이 닥치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다니. 두커만치와 러비가 저를 죽일 셈인데도. 거위는 이렇게 말하고 알들이 따뜻한 몸과 푹신한 깃털의 온기를 좀 더 잘 받도록 몸을 휘두르며 알을 밀어넣습니다. 샬롯가 파리를 덮쳐 먹을 준비를 하자 윌버는 엎드려 눈을 감습니다. 지난밤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설레임으로 잠을 설친 탓에 고단하였습니다. 한들바람에 토끼풀 향기가 울타리 너머의 향기로운 세계가 실려옵니다. 어쨌든 새 친구가 생겼으니 잘 된 거야. 하지만 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샬롯은 사납고 매섭고 간교하고 피에 굶주려 있으니 내가 싫어하는 것을 모두 갖고 있으니 샬롯가 제 아무리 영리하다 해도 내가 좋아할 수 있게 될까? 윌버는 새 친구를 사귈 때 누구나 경험하는 두려움과 의심을 느끼고 있는 것뿐입니다. 얼마 안 가서 윌버는 샬롯에 대해 전혀 잘못 생각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샬롯의 대담하고 잔인한 듯한 겉모습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으며 샬롯은 죽을 때까지 진실하고 충실한 우정을 보여주게 됩니다.